네, 반갑습니다. 시민이 디자인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세종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여자치 할 수 있다, 심치킨 TV. 오늘은 최종준 전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시면서 전 세종시 비서실장이셨던 최종준님과 지금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그러면 과연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고는 보여지고요. 그동안에는 행정수도 관련해서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과 절규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좀 완성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시민들은 어떤 걸 같이 마음을 먹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행정수도 세도 완성을 위한 향후 과제 먼저 우리 손동구님 어떤 게 필요할까요? 글쎄요. 전 타임에는 새로 시작인 게 절규도 하셨는데 네. 법률적인 문제나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그 전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눴었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예산과 실행 네. 그리고 세종이 그 행정수도를 받아낼 수 있는 시민들의 좀 인식 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말씀하셨던 그 공공기관이나 그 아까 공적 유관기관, 공직 유관기관까지도 네. 이제 좀 지방에 과감하게 나누고 풀고 하는 그런 제도는 그 정부와 그 자치단체에서 좀 논의해 나갈 일이라면 세종시에서는 좀 그거를 좀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먼저 얘기 나왔던 대로 또 산업을 유치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좀 치밀하게 좀 전략을 세우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막연하게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최종준 실장님을 모신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마련되어야 되는지 사실 오늘 처음 들은 얘기가 공직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이기도 한데요. 한번 이제 좀 남아있는 푸실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쫑긋하게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얘기하자 그러면 많은 게 있죠. 그런데 아까 이제 개헌에 관련된 거 법률 위반 얘기는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얘기를 하다 말았던 거는 이제 세종시가 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행정수도입니다. 다른 행정수도는 사실 대통령 관련된 거나 국회 관련된 시설은 한 번에 다 옮겼거든요. 근데 세종은 행정주식 복합도시라는 좀 기괴한 형태의 도시가 만들어졌고 대통령실과 그 다음에 국회라든가 사법부가 옮기는 거는 별도화되다 보니까 중앙행정기관이 다 오지 않았고요. 미의정 기관도 많다 보니까 어쩌면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이제 되게 되었고 이번에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제 보고가 됐다 보니까 행복청에서는 세종시라는 표현보다는 행정주식 복합도시라고 해서 그 번역 얘기만 하더라고요. 29만이라고 해서 제가 정정 요청을 했어요. 세종시는 전체가 39만인데 행정수도로 할 거면 세종시 전체를 얘기하지 왜 행복도시만 보고 하냐는데 그거는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법적 제도적 문제는 정부하고 그 입법부인 국회가 풀 문제라고 보고요. 그거는 우리 장준현 의원님이나 김정민 의원이나 황성훈 의원 등등 충청권 관련된 의원까지 세종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세종시 역할이 없어요. 법 안에. 그러니까 그러면 국토부조차도 세종시 그 법률 입법안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가 있거든요. 국회에서. 근데 국토부만 하더라도 세종시가 그 논의체에 참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제안된 법상으로는 세종시 역할이 있는지는 향후에도 있겠지만 현재로는 잘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세종시가 이제 지금 대통령실하고 국회만 온다고 해도 5,000명 이상의 인원이고요. 미의정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여가부 등 지금 성평등도 바뀌었죠. 이런 부처들까지 오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공공기관이나 공직기관이 세종시나 충청권 전체의 혁신도시에 또 올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비춰봤을 때는 도시계획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건 정부가 하더라도 도시계획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세종시 역할이 좀 명기될 필요가 있겠고, 그 논의하는 협의체에 세종시장과 세종시를 대표하는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게 두 번째 의견이고요. 네. 세 번째는 예산의 문제인데요. 저는 지금 제주도 특별자치도법에 하면 지방교부세의 3%를 정률로 적혀 있어요. 네. 지방교부세, 국세지방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7대3이 안 되거든요. 국세가 7 넘고 그 지방세가 3이 좀 안 돼요. 그런데 일본까지 국세가 6, 지방세가 40이고요. 그 독일이나 미국만 하더라도 대부분 6대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현재 7대3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종시 특별법을 행정수도 특별법 하더라도 정률로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비율에서 정률로 1%라도 좀 넣어서 세종시가 도시 기반 시설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사실은 권한보다 예산이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주도가 1년에 한 2조 정도 지방교부세를 받아요. 3%로. 근데 이제 그건 국세 수입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1%하면 7천억 정도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보다 7천억 정도가 늘어나면 뭐 정부 사업이라는 게 예타 문제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은데 현재는 세종시가 기재부를 쫓아다니고 국토부를 쫓아다니고 행안부를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타내거나 예산을 요청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진정한 행정수도가 되려면 행정수도를 담당하는 광역지방단체의 위상과 권한과 예산을 좀 분명히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서 기재부의 논리는 뭔가요? 니네는 그 행정수도 특별회계가 있어서 행복청에 예산을 내려주니 지방교부세는 제주도만큼은 턱도 없고 지방교부세에 대한 욕심은 버려라, 그런 의미인가요? 이번에 국정이 논의할 때도 5급 선택이라서 수도권을 제하면 4급 선택이잖아요. 예, 4급 선택에 지방교부세 정률하자는 의견이 사실 좀 있었고요. 그게 논의가 돼서 지금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19.24%인데 그거를 행안부에서 22에서 23% 정도 올리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24%가 올리자고 했거든요. 그렇게 올리게 되면 사실은 기존의 지방교부세 가지고 세종시에 1% 정률 가져간다는 건 다 반대하겠죠. 그게 아니고 6대4로 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기초랑 광역에 배분하고 세종이나 제주는 이미 3% 있잖아요. 전북, 그다음에 강원도, 특별자치도, 세종시 이런 데는 정률로 1%씩 가더라도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교부세가 확대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5급 선택에 정률로 좀 하기 좋지 않겠냐 의견을 냈었고 의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몇몇 분들이 정률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을 하자는 게 아니고 확대됐을 경우에 이왕이면 정률로 해서 예산의 자율성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인 것 같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특별한 산업이 있는 데가 아니고 산업단지를 만든다 해도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법률의 세종시 역할하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정률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더해서 정부에서 주어지는 사무에 따른 권한과 조직에 대한 권한도 좀 명기해서 명백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시청도 그에 관련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 시민들이 이제 행정수도 이야기할 때면 사실 국회 세종의사당도 현재 2032년, 2034년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완공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법원검찰청, 지방법원 설치법도 지금 통과는 됐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지지 않으니까는 그것도 또한 2032년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뭔가 도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신속하게 빠르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속도로라도만 좀 건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종 시민들의 바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서 행정수도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 이런 세종시
세종시가 좀 정상 건설이라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예산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시 차원이든 정부 차원, 중앙정부 차원이든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세종시라고 하는 것이 기능적으로도 행정수도 기능을 할 거냐, 그냥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거냐, 기능에 대한 사실 합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전 기관들,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도 없었고, 시기도 언제 올지에 대한 협의도 없을 뿐더러, 세종시의 범위가 세종시만이냐 아니면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까지 포함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아직 뭐 협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되게 막연하고 요원하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좀 예산이라고 하는 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워지는 것이 뭐 세종 시민들에게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생각이 드네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연기군 때서부터 이 동네에 살아오면서 생각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공약을 하고 그 연기공주 청원 이쪽이 행정수도 그 예정지로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식 하고 나서 지금 한 20여 년이 흘렀는데 뭐 상전벽해죠. 도시가 이 정도로 그때 생각하면 상전벽해인데 또 행정수도와 관련돼서 또 얘기를 하면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너무 유연하고 멀고 또 가져보거나 좀 균형 발전, 균형 성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에 합당한 부분에서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과제들이 계속 쌓여 있긴 하지만 길게 보면 또 이렇게 변화되고 그 역사의 좀 합법 직성을 좀 따른다면 그 행정수도가 아니면 행정수도뿐만 아니라 수도가 이제 세종시로 옮겨야 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좀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좀 그런 좀 마음도 갖고 길게 보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해나갈 거를 해나가자. 세종시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그런 좀 낙관적인 전망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 드리고 싶은 말은 더 많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이해찬 대표님하고 뭐 세종시장에도 이춘희 시장님하고 등등 강준현 의원님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분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죠. 답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실제적인 것들을 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즉 뭐냐면 예를 하나 들면 지난번 공공기관 1차 이전은 정부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건물을 지어서 와야 됐어요. 그래서 이전하는데 10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2차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기관들은 상당수가 규모가 작아요. 100인 이하가 반 정도 된다고 언론에서 나오던데 그렇다면 대부분 임대청사를 쓰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올 때가 많네요. 그러면 세종시에 다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방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원도심도 마찬가지겠죠. 당장 임대청사를 구해서 옮길 수 있는 데는 정부가 조속하게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현재 보면 당장 옮길 수 있는 경우도 사실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는 발표하고 전수조사하고 바로 정부에서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면 1년 내에 올 수도 있다고 봐요. 상당수는. 그러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과들이 많이 비어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꼭 청사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세종시에 올 수 있는 10개든 20개든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당장 비어있는 상가들 중심으로 올 수 있고 그게 청사를 꼭 지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에는 현실적인 접근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충청권 차원에서도 각자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공동보조를 맞춰서 세종에서만 대기할 것이 아니고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충남은 이런 식의 공공기관이 조속히 이전했으면 좋겠다. 충북은 이랬으면 좋겠다. 대전은 이랬으면 좋겠고 세종은 정부가 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하되 꼭 공공청사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조속 이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도로서 갖는 가장 큰 장점이 교통이나 뭐 재반 여건들이 완비돼야 되는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그 철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는 CTX 광역 네. 철도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조속기준 추진하자는 게 이제 대전, 세종 전부 다 충북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걸 발맞춰서 조속기준 추진하자는 걸로 전환됐으면 좋겠고 네. 그런 것들이 완공됐을 때 세종시하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서 정부 유관 사람이 정말 크다고 그랬잖아요. 관련된 기관과 단체와 협회들이 사실은 세종으로 와야 완성이 될 텐데 그게 정부보다 훨씬 큰 건데 거기가 거의 유지부동이고 거의 서울에서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나 그 유인 요인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고민해보고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을 것이다. 말씀 들으면서 이제 그 기억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나성동에 있었던 축산기술연구원인가요? 그렇죠. 그거이 네. 공주로 이전한다고 해서 네. 그거 반대하자고 하는 뭐 지방 신문에 그 기사도 보고 막 그랬지만 세종시에서 사실 뭐 그 주변 그 지역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할 명분이나 그런 좀 그 욕심들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은 좀 자제를 하면서 그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 있잖아요. 특히 협회나 관련 그 조직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축산협회가 이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축산협회가 세종시로 오고 싶어서 조치원에 이제 뭐죠? 그 조치원의 공간을 네.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아서 천안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 들으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기관 단체, 협회 이런 부분에서 세종시로 오고 싶은 생각도 왜냐하면 정부 청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세종시로 오고 싶은 좀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그런 부분에서 세종시가 좀 적절하게 그 공간이나 아니면은 그 유입 편의를 그렇죠. 좀 네. 그 제공하면서 유입할 수 있는 활동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네.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종시에도 저희가 이제 행정수도 그거는 국토부, 행복처 이런 중앙정부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주신 의견들을 보면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저희가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급이 다르게 저희가 행정수도 완성하면은 항상 했던 어떤 구호나 외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뭘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왜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지고 소중하고 귀한 분들 모시고 오늘 지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도 저희가 참치캔 TV에서 더 유용한 시민들이 또 궁금해하고 할 만한 일들을 저희가 잘 발굴해서 또 참치캔 TV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